우리를 향해서 곧 전쟁이라도 일으킬 듯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북한 방문이 북한의 겁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자신들에게 결핵약을 지원한 우리 민간단체의 내일 방북은 허용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려 하는지 새누리당의 이철우 원내 대변인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권을 중심으로 원래 이 진보 진영에서 이 문제를 북한에 특사를 보내 풀어야 한다는 얘기는 진작 나왔습니다만은 이 의원께서는 제3국이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특사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하셨어요. 예.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밀사, 남모르게 보내서 특사라고 보내난 다음에 북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쉽게 하면 특사 가서 돈 주고 해결하고 또 그 악순환이 또 이어지고 네. 또 특사 보내고 이건 안 되겠다. 공식적으로 하자. 그 우리끼리 하면은 또 북한에서 그 악순환을 할 거니까 유엔 같은 데 중재를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 특사를 보내서 해결하는 게 중재를 하자. 남북한 관계. 또 유엔의 임무가 그런 겁니다. 네.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자기들이 중재를 하는 게 임무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시고 한 말씀이신가요? 예, 물론 우리 편이 있으니까 네. 네.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이 남북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또 북한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공식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국은 이 의원은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상북이라 이러면은 미국, 중국을 보통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편에 또 서가 있고 중국은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을 더 두둔할 수도 있는 아직까지는 팔이 그쪽으로 굽고 있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중재를 하는 것도 특히 중국이 중재를 하면은 북한은 중국에 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안 도와주면은 북한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이 속내를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하겠다 이런 전략하에서 치밀하게 움직이면 당사자인 우리가 지금 국외자 또는 아웃사이더로 북한에 내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또 대통령에게 풀라고 건의를 하겠습니까? 예, 북한은 원래 통미봉남입니다. 미국하고 통하고 우리는 봉쇄를 하겠다 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어느 실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를 배제한 미국도 북한과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늘 같이 동맹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뜻을 이제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성공단 문제가 장기화를 넘어서 이제 폐쇄 수순까지 간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경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대화를 제의했고 미국에서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에서는 빈 껍데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빈 껍데기란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되짚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과거에 1억 불 가까이 우리한테 임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국을 통해서 한 3억 불의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작년에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배가 좀 불러진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에 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 합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그걸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네. 예. 앞서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참 북한이 이중적으로 나온다. 예. 내일 들어가는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만은 유진벨 재단이 결핵약 줬거든요.
그거 AS 하겠다고 가겠다 그러니까 덤쭉 받아줬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개성공단 대표들 못 가게 하고 식자재도 못 들여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아예 막는 게 북한의 속뜻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북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빈 껍데기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그냥 제의하지 말고 알맹이를 가지고 오너라. 네. 과거처럼 뭐 달러를 가지고 오너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방금 그 자기들이 필요한 그 글쎄요. 유진도 재단에 받을 건 받고. 그런 문제 또 영유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북한에? 예. 영유아 지원 문제 또 개성공단을 뿐만 아니고 개성공단을 빌미로 삼아서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락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유진별 전단 결핵 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네. 정치권 얘기로 한 가지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노원병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노원병 보궐선거는 보통 여론조사하고 좀 달리 나타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만 보고 우리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보궐선거는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그렇죠, 때문에 원래. 조직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는 것도 있고 네. 현재에서도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좀 더 조직적으로 하면은 지금 성산도 그렇게 불투명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의 이철우 원내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